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보험영업의 정석 컨설팅 킬링 포인트. 이번 시간은요, 경험생명표 변경을 영업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험생명표는요, 통상 3년에서 5년 주기로 발표가 되고요, 성별, 연령별 사망률을 나타내는 그런 통계 자료인데, 주의할 점은 생명보험사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기대 수명보다는 길게 나온다라는 거. 자, 이번 경험생명표 변경은 10회입니다. 자, 9회 때는요, 4년 만에 변경이 됐고요. 이번에는 5년 만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폭이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성은요, 86.3세, 여성은 90.7세로 각각 2.8세, 2.2세 늘어났습니다. 자, 여성은 처음으로요, 90세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 수명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뭐 남성 같은 경우는 거의 6년, 여성은 거의 3, 4년 정도 길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뭐냐? 당연히 의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기대 수명도요, 51년째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잠깐 줄었지만 코로나 특수를 제외하면 실제 52년째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컨설팅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냐? 자, 먼저 경험생명표가 변경이 되면 4월 상품 개정 때 반영이 됩니다. 자, 보장성 보험은요, 개정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우리가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유병 기간이 늘어나고요. 유병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질병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병원에 자주 가는 또는 많이 가는 그러한 이제 확률이 높아지면서 결국 이것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가입하는 게 일단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장 컨설팅을 할 때, 우리가 특히 리모델링 컨설팅을 할 때 보장 기간 설정할 때 이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좀 과도하게 얘기를 하면, 뭐 80세 만기로 보험을 가입했는데 80세가 넘어서 중대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 보장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부분. 그러면 지금 뭐 30세, 20세 또는 뭐 40세 가입하신 분들은요, 건강하지 못한 시기가 몇십 년 후입니다. 그때는요, 100세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대 수명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은요, 의료비를 집중적으로 쓰는 기간이 있습니다. 통상 뭐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죽기 전에 의료비를 대부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기간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들은 컨설팅을 할 때 이 보장기간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그 컨설팅 기준으로 잘 제시한다라면 좋은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연금이죠. 연금도 개정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때 이 연금액을 산정하는 주요 지표 세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얼마를 내느냐,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이율이 몇 프로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늘 얘기가 되는 평균 수명이 들어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연금액은 평균 수명에서 연금 개시 시점의 나이를 빼고 이게 이제 분모로 되어 있고요. 위에 연금 개시 시점 연금 준비액이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는데, 여기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연금 연액 이 A 값이 크려면요, B 값이 커야 되고요, C 값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A 값은 커집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C 값이 커지면서 결국 A 값이 작아집니다. 자, 분모가 커지게 되면 결국 A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연금액이 줄어든다. 자,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고요. 결국 연금은 개정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실제 89년도에 1차 개정 때랑 2015년 8차 개정 때를 보게 되면요, 엄청난 연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뭐 상품마다 또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1.7배, 남성은 3.7배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앞서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성보다 남성의 변동폭이 큽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연금액에도 반영이 돼서 남성의 감소 비율이 여성보다 크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차 개정 때는요, 남자는 약 9%, 여자는 6% 정도 그 연금액이 감소가 됐는데 10차 개정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만에 개정이 되고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10%, 7% 각각 요 정도 인하될 예정입니다. 물론 상품마다 또는 가입 연령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데이터는 종신트럭 연금을 수령하는 걸 기준으로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전체 금액을 따져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총량은 동일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결국은 보험사가 연금액을 산정할 때 결국 오래 사니까 받을 확률이 그만큼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져도 기간이 길어지니까 결국 곱하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표준값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가입하는 거 3월 달에 가입한 거 요 한 달 차이 때문에 연금액이 10% 줄어든다. 그리고 이걸 평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꼭 고객분들한테 안내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대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사망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보험료에 반영이 돼서 보험료가 약 3.8% 정도 인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험생명표 변경 후에 종신보험 같은 사망보장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만 종신보험 만들 때 이 종신보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정이율인데, 자, 금리가 인하가 되면 뭐 아직 어떻다,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높은 금리를 유지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바로 금융비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뭐 미 정부나 우리나라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씩 시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또 예정이율에 반영이 돼서 예정이율 인하로 이어지게 되면은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생명표 변경과 예정이율 인하 어떤 게 더 크냐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예정이율 인하가 종신보험료 인상에 더 큰 반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꼭 감안해서 컨설팅할 때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요. 자, 보장성 보험 개정 전에 가입하는 게 좋고, 연금도 개정 전에 가입하는 게 좋고, 사망보장 같은 경우는 개정 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컨설팅할 때 보장기간 설정할 때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장기간을 좀 늘려놓는 것이 소비자분들한테 나중에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험영업의 정석 컨설팅 킬링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